안녕하세요. 역사랑 한국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드디어 조선의 역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에서 첫 번째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조선의 건국 과정 그리고 조선 전기 각 왕들의 정책에 대해 배워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의 중앙과 지방의 각 통치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건국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배워봤지만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하러 떠났다가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압록강에 있던 위화도에서 이 회군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바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군을 한 이성계가 개경을 공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요동정벌을 추진했던 최영을 제거하고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우왕을 폐위시킨 다음에 창왕, 그 다음에는 공양왕을 잇따라 즉위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니까 고려의 토지 제도를 다시 개혁을 하기 위해 정비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공양왕 때는 과전법이 시행이 되게 되는데 본문 세족에 의해서 고려 토지 제도가 엉망이기 때문에 이 과전법에 따라 수조지, 즉 조세를 거둘 수 있는 땅을 다시 재편성하게 되거든요. 이 과전법 이후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더욱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화도 회군 이후에는 신진사대부가 그 개혁의 방향을 두고 급진파와 온건파로 분열되게 되거든요. 고려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천천히 할 것인가, 빠르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불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결국 정도전 등의 급진파가 정몽주 등 온건파를 제거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해서 1392년에는 조선이 건국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 전기 각 왕들의 정비 과정을 정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조 이성계인데요. 이성계는 한양으로 현재 서울로 천도하게 되고 이 태조 때는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개인 법전을 편찬하게 됐고 또 관찬 법전으로 경제 육전이 편찬되었는데 이런 법전들은 그냥 있었구나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종인데요. 태종은 이 왕자의 난으로 권력을 잡은 다음 자기 형이었던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다음에 왕으로 즉위했던 조선의 3대 왕이라 할 수 있는데요. 태종은 자신도 사병을 가지고 왕자의 난으로 권력을 장악했지만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는 일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 병사들, 사병은 자신의 권력에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사병을 협파시키게 됐고 혹시나 억울한 사정이 있는 백성들에게 북을 치면 내가 그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신문고를 국물 밖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호패법을 시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태종 때는 육조직계제라고 하는 중앙통치체제의 명령체계를 바꾸게 되거든요. 이 육조직계제에 따라 왕권이 더욱더 강화되게 되는데 육조직계제는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종까지 정책을 바꿔요. 이젠 고려의 4대 왕 별 3개를 감히 붙인 킹세종, 이 세종대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종대왕의 업적을 체제 정비 과정, 그 다음에 일반 민들을 근본으로 했던 민본정치, 그리고 또 대외관계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현전이라고 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학술을 연구했던 이런 집현전이라는 시설을 더욱더 확대함으로써 일반 관리들을, 일반 인재들을 더욱더 키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 때의 육조 직계제가 아니라 다시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중앙의 명령 체계를 바꾸게 되거든요. 이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제도다라고 쓰이는데 이 의정부 서사제도 뒤에 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을 근본으로 일반 민들을 위한 정치를 세종이 크게 펼치게 됐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현재 한글이라 할 수 있는 훈민정음을 세종이 창제하게 됩니다. 이 훈민정음이 옛날에는 요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새는 요 세종이 자기 눈 다 멀어가면서 혼자 이 훈민정음 일반 민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혼자 창제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강행실도라고 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책을 만들게 됐거든요. 이 삼강이라고 하면 3가지 윤리를
뜻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군주와 신하 간의 관계,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세 번째는 부부 간의 관계, 서로 지켜야 되는 이런 유교 예절들을 백성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그림을 그려주고 거기에 글을 못 읽는 백성들을 위해서 훈민정음 이런 한글을 넣어주기도 했던 책이 바로 상강행실도라고 할 수 있고 세종 때는 요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농서가 편찬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농서라든지 중국의 농법은 우리나라와 그 실상이 조금은 많이 달랐기 때문에 당시 각 지방에 있었던 농사 오래 지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설문조사, 당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우리 풍토에 맞는 농서, 이 농사직설이 세종 때 편찬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종의 대외 관계를 보도록 할 건데요. 당시 우리나라에 많이 쳐들어왔던 여진족을 몰아낸과 동시에 요 사군에는 최윤덕, 육진에는 김종서가 각각 우리 영토를 넓게 확장시킨 결과 현재의 국경선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 세종 때의 사군 육진의 개척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구 세력이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계속해서 우리 땅에 쳐들어와서 일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했거든요. 이에 따라 세종 원년에는 이종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보내서 요 쓰시마 섬에 있던 외구들을 토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쓰시마 섬에 있었던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 다시 무역을 재개합시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되니까 삼포, 부산포, 제포, 연포, 현재 부산과 창원의 통합이 된 이전 진해, 울산에 이런 세 개의 항구를 개항을 하게 되고 요 삼포에는 외관을 설치함으로써 교역을 제한적으로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킹 세종의 업적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세조와 성종의 정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양대군 세조인데요. 이 소양대군은 1453년에 당시 실권자였던 김종서 등을 제거하는 요 계유정난을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왕권의 강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태종 때 처음 실시되었던 요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집현전에 있었던 요 관리 세력들이 세종 이후에 너무 크게 되고 또 사육신, 생육신과 같이 반란 사건이 발생하게 되니까 집현전을 폐지시키고 심지어는 왕을 교육시켰던 신하들이 왕을 교육시켰던 요 경연도 폐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경연은 아까도 말했지만 신하들이 왕을 교육시키니까 세조가 이건 좀 그렇다라고 해서 폐지시키기도 했고 또 요 경연에서는 왕과 신하가 교육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적인 관련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연이 폐지됨에 따라 언론 활동이 제한되기도 했으며 또 세조 때는 조선시대 근간의 최고 법전이라 할 수 있는 요 경국대전이 완성된 게 아니라 편찬이 시작되게 됐고요. 이런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었던 것이 그 아들이었던 성종 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에 따라 성종 때는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했던 이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반포되게 되고요. 또 성종 때는 이 집현전을 계승했던 학술기관 3사 중에 한 개였던 홍문관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을 봤고요.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가 어떠한 것들인가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육조 직계제인데요. 자, 육조 직계제 말 그대로 육조가 왕에게 바로 이어진다 그런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조가 각 지방에서 어떤 내용들을 듣게 되면 의정부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육조가 바로 왕에게 바로 직계 보고를 하게 되고 왕도 육조한테 내가 이렇게 명령을 할 테니까 각 지방에 이렇게 실시해라 아니면 이렇게 전달해라 한다든지 의정부의 힘이 상당히 약화돼 버리는 정승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이런 중앙명령 체계가 육조 직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종과 세조 때 실시되었다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 의정부 서사제는 원래 육조 직계제 명령 다르게 육조에서 의정부로 보고를 하고요. 이렇게 보고된 내용을 추려서 왕에게 그 내용들을 건의를 하게 됩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정승들이 왕에게 건의를 하게 되면 왕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명령이나 제가를 내리게 되거든요. 또 의정부가 육조에게 또 명령을 내려서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왕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토의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6조가 다시 지방에 내리는, 이에 따라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룩한 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의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료들을 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하겠습니다. 잘 안 지워지네요. 자, 먼저 6조 직계제와 관련된 사료들인데 태종실록입니다. 의정부의 서사, 즉 여러 일을 6조에 기속하였다. 이런 정승들의 권한이 세지는 것을 의미하여 처음에 태종이 없애려고 했지만 신중하게 하다가 결국은 이를 행했다. 의정부가 행하는 4대 문서, 즉 중국한테 어떤 외교 문서를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중재수의 재신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의정부의 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하되었다. 이에 따라 6조 직계제는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했던 제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던 세종을 보도록 할게요. 6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의정부에 먼저 물어보고 보고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다음에 왕에게 아뢰어 왕의 명령을 받아 다시 6조에게 전달해라. 아까 봤던 그런 명령 체계가 글로 잘 그려질 거요. 하지만 의정부가 너무 세지는 걸 막기 위해 그냥 교양상 알아두세요. 이조와 병조, 형조의 이런 업무들은 그대로 시행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목적으로 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통치체제의 정비, 그 중에서 중앙통치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흐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진을 딱 띄워놨거든요. 사진 보시고 같이 비교하시면 될 건데, 의정부 있었고 국정총괄하고 6조가 실무행정을 담당했다. 또 의금부가 특별사법기구가 있었으며 승정원은 왕의 비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문관, 사헌부, 사감원을 합쳐서 3사라고 했는데 이 3사에는 바로 언론 역할, 언론 기능을 했다라고 하시면 될 거거든요.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사감원은 국왕의 정치를 비판했다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먼저 비교를 하면 고려 시대에는 대간이라고 해서 어사대라든지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이런 역할을 했지만 조선 시대에는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이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춘추관은 역사편찬했고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이었고 한성부는 서울의 행정을 담당했구나 알고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의 교육기관과 관리 선발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기관에는 성균관이 있었고 사부학당이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 아시면 되겠고요. 사립기관으로는 서원, 서당이 있었다. 또 관리 선발 제도로 봤을 때 과거제가 여전히 고려에 이어서 실시가 되었는데 이때는 묵과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었구나 이런 차이점도 하시면 되겠고요. 청거, 추천을 해서 간단한 시험을 치는 청거라든지 서로도 관리가 선발되기도 했다. 이 정도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 통치체제를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서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군현을 두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고려 시대에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태조 이후로부터 일반 군현으로 향부곡소가 모두 승격이 됨에 따라 이런 특수 행정구역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고려 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었던 주현보다 속현이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의 행정 업무는 향리들이 담당했다라고 배워봤었는데 조선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또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관리들에 대해서 요 상피제를 실시하게 되거든요. 서로 피하는 제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계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친척, 인척과 같은 관청에서 일하는 것을 막는 거나 아니면 자기 고향에 사또가 되어가지고 지방관을
기관이 돼서 파견된다든지 이렇게 자기와 가까운 사람과 근처에 있으면 권력이 집중되고 부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 조선시대에는 상피제 서로 피하는 제도가 실시되었고요. 그리고 각 지방에는 향촌 자치기구로 이 유향소라고 하는 기구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 사족들이 있었거든요. 사족들은 쉽게 말해서 지방에 있었던 양반들이다 라고 하시면 될 건데 이들이 유향소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 여론을 수렴함에 따라 공론 정치가 더욱더 활성화되게 됐고 또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시 감찰하게 됐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상피제에 따라 이런 수령 즉 사또 지방관들은 자기 고향에는 못 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지방에 가서 그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때 향리들 당시 수령을 보좌했던 이방이라든지 호방이라든지 이 향리들은 그 지방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또를 잘 주물러 가지고 이렇게 뭐 향리들이 비리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에 따라 이런 것들을 유향소가 막아주게 됐고 일반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분당 정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